평양 봉쇄 시작됐다. 김정은이 직접 내린 비상명령. 평양에 금기된 균열. 화려한 평양 이면의 공포. 여러분, 평양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여명거리에 마천루, 밤마다 불을 밝히는 주체 사상탑입니까? 하지만 지금 그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서 평양 시민들이 숨죽여 속삭이는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끝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과거 김정일 시대에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평양은 성역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성역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 사건 평천구역 아파트 벽서 사건의 전말. 지난달 평양 평천구역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이곳은 고위 간부들이 거주하는 이른바 상류층 구역입니다. 새벽 순찰을 돌던 보위부원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붉은 페인트로 인민의 피를 빠는 김정은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 사건일까요? 북한에서 최고 존엄을 비판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낙서가 아닙니다. 목숨을 건 저항입니다. 보위부는 즉시 해당 구역을 봉쇄하고 주민 2,000여 명의 필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유치원생 아이들에게까지 글씨를 써보게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이들을 돕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권력의 암투 측근들의 행방불명. 최근 노동당 비서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인사이동은 거의 학살 수준입니다. 김정은의 옆자리를 지키던 핵심 측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동신문에서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러시아 자금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러시아 파병 대가로 들어온 막대한 달러와 물자를 누가 관리하느냐를 두고 군부와 당 조직 지도부 사이에 피 튀기는 이권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평양방어사령부 내부에서 핵심 장령 장군들이 가택 연금되었다는 소식은 현재 평양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랫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언제 숙청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각자 도생의 길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총구가 거꾸로 향하다 군사적 징후. 굶주린 늑대, 북한군. 북한의 최전방, 흔히 말하는 민경초소의 실상을 아십니까? 군인들에게 배급되는 쌀은 이미 오래전 모래가 섞인 잡곡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세 끼는커녕 두 끼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병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군 정치라 하여 군대를 가장 먼저 챙겼지만 이제는 군대마저 버림받았습니다. 강원도 원산 인근의 군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단체로 인근 농장을 습격해 염소 20마리를 탈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말리던 농장 관리원을 군홧발로 짓밟으며 그들이 했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군님 사업군 복무하느라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염소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군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장마당 세대의 조용한 혁명 사상 통제의 불능. 동지 대신 오빠라 부르는 아이들. 북한의 MZ세대, 이른바 장마당 세대는 이제 당의 선전. 문구보다 한국의 드라마 대사를 더 친숙하게 느낍니다. 최근 평양의 한 중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여학생들의 가방에서 나온 것은 노동신문이 아니라 한국식 화장품과 USB였습니다. 그 USB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바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과 아이돌 뮤직비디오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으로 다스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높아진 청년들은 말합니다. 조선 북한 노래는 들어도 흥이 안 나지만 한국 노래는 내 마음을 알아준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K컬처에 의해 뿌리부터 뽑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82연합 지휘부의 공포 정치와 그 한계.
북한에는 비사회주의를 단속하는 이른바 82연합 지휘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텔레비전 채널이 고정되어 있는지, 집안에 한국식 물건이 있는지 샅샅이 뒤집니다. 최근 양강도 해산에서는 한국 말투를 썼다는 이유로 20대 청년이 공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기 민족의 언어를 버리고 괴뢰 한국 말투를 흉내낸 자는 민족의 반역자다. 보이부원의 고함에도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오히려 속으로 말투 하나에 목숨을 거는 이 나라가 제정신인가? 라고 되묻기 시작한 것이죠. 통제가 강해질수록 반발심은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파병, 돌아오지 않는 아들들, 외화벌이의 비극. 전선으로 팔려간 청년들. 2024년 말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평양 주둔 최정예 부대인 폭풍군단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러시아군조차 기피하는 최전방 사지에 북한 청년들이 방패막이로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입수된 첩보에 따르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파병된 북한 병사들 중 상당수가 전사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들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러 갔다고 믿는 부모들에게 전사, 통지서 대신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입니다. 내 아들을 돌려달라 평양의 소리 없는 아우성.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을 통해 전선의 참상이 북한 내부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습니다. 평양의 한 시장에서는 아들을 파병 보낸 어머니들이 모여 통곡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보이부가 이를 강제 해산시키려 하자 한 어머니가 외쳤습니다. 당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내 아들 생사도 안 알려주느냐? 이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체제를 지탱하던 충성이라는 계약이 깨지는 소리입니다. 러시아에서 벌어온 달러는 김정은의 금고로 들어가지만 인민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폭발의 임계점 최종 시나리오. 징후의 결합 도미노 현상. 벽서 사건으로 시작된 권력층의 불안, 배고픈 군인들의 이탈, MZ세대의 사상 변화, 그리고 파병 병사들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완벽한 폭풍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어느 하나가 터져도 당이 눌러버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톱니바퀴가 동시에 고장났습니다. 특히 최근 평양 대동강 구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 당시 주민들이 어둠을 틈타 김정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미확인 첩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공포보다 분노가 더 커진 것입니다. 결론 곧 터집니다는 허풍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의 붕괴는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빵 가격 인상, 혹은 한 명의 노점상에 대한 과잉 진압 같은 것들 말이죠. 지금 북한은 그런 사소한 불꽃 하나만 튀어도 폭발할 준비가 된 유류 창고와 같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온 심상치 않은 징후, 곧 터집니다. 이 제목은 단순한 어그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장벽을 허물고 있으며 그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저 장벽이 무너지는 그날,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시대를 말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목숨을 걸고 정보를 전달하는 분들 덕분에 가능합니다. 이들의 용기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